이어서 우리가 이 시간대 매일 하고 있죠.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 리스트를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그제도 확인해 봤더니 하루짜리기는 하지만 저 공매도 금지되는 것과 실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기 반등이라도 나오는 것이 상당 부분 좀 맥락이 있더라고요.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들을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저런 일성건설이라든가 코스닥에서는 제닉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저 중에서 물론 이제 이게 단기 탄력이기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이기는 하지만 김성훈 대표가 이 종목은 좀 억울했다. 오늘 한번 공매도 쉴 때 좀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 있을까요? 네네. 뭐 리스트 중에 그래도 펀더멘탈이 좀 살아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골라왔는데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오, ESS.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얘는 작년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멀티플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치고 10배 수준.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종목 중에서 네. 서진 시스템이 이제 2차 전지 업황 하락 때문에 좀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ESS 이 저장 기업하고 지금 예. 900억 원의 공급 계약을 4월 1일 날 더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의 이란 흐름 때문에 주가가 좀 낙폭이 과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공장에 일부 이제 이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 관세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그거였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이 어느 정도의 이 공급망을 또 이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보니까는 텍사스를 거점으로 해서 뭐 한미 이제 ESS 제조 공장 가동을 연내 가동한다라는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번의 흐름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예상가로는 일반 3%대 정도 하락폭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 그래도 살아있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ES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이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가능성들이 큰 쪽이 ESS거든요. 네. 그동안에 ESS 시장을 워낙 중국이 많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타겟책으로 봤을 때는 서진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향 케이스라든가 ESS 관련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작년의 흐름을 봤더니 이제는 60%이 매출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네. 기존과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는 ESS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ESS가 실은 테슬라 인도량 나오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ESS 밀어주고 있어서 뭐 한중 NCS 같은 경우에 어제가 시세가 나왔는데 서진 시스템이 거의 8% 이상 막 두드려 맞아서 그렇죠. 그게 베트남 비중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가령 베트남 쪽에서도 지금 뭔가 딜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에게 그쪽에서 호재가 나올 때는 서진 시스템이 적어도 오늘 뺀 부분만큼은 상당히 탄력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현지화 전략을 통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베트남 공장의 비중이 일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호재. 아까 말씀드리는 우리 앵커님께서도 관련돼서 이제 빅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베트남도 그래도 가장 좋은 깎아줘라. 호재가 날 수가 있고 재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ESS의 중국의 반사 이익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빠질 만한 이유가 크게 없거든요. 원체 매출이 좀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서 저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그래도 탑픽 종목으로서 단연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상대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관련 그 흐름 중에서 에코그룹주들이 공매도 흐름을 이제 낙폭을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반등 국면으로 2차 전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찍었다고 저는 보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죠.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오늘 낙차를 통해서 반등 국면으로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ESS입니다. 태양광이 미국 증시에 좀 올랐거든요. 태양광도 결국 ESS랑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대차 잔고들 어제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에코프로, 기아, 포스코퓨처, 유한양의 요 앞단은 거의 굳건합니다. 이 중에서 잔고가 좀 줄은 것이 코덱스 200, 요 ETF짜리인데 어제 꽤 많이 이제
해 먹었나 봅니다. 이제 하면서 빠져나갔다라는 것들 상환이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앞단은 거의 한미반도체, HLB, 두산엘리베이터, 삼성중공업, 카카오까지는 절대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 대차 잔고도 지금 놓고 보면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들이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대차 잔고는 이제 주의보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풀어주네요. 이제 이렇게 많이 빌려놓고 있다라는 거는 기다려라, 딱 기다려라. 나는 언젠가 한 번은 때려서 벌고 가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너무 좀 부담이 됩니다, 김성훈 대표. 네, 지금 보니까는 반도체 쪽으로 일부 이 대차 잔고가 그래도 많이 쌓여 있는 모습들이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롯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미 반도체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공매도 시작하고 나서 공매도의 먹잇감이 되면서 네. 주가가 10만 원대 반등 보이고 나서도 지금 6만 원대 과도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차 잔고 1,000만 정도에서 이 상환 수량은 얼마 안 되고 현재 이제 증권사들의 예상치 실적 전망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1분기에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690억 나오는 증권사 전망치보다 약 18%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비전, 하나세미텍이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두 개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 한 400억 정도니까 사실상 이것은 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미 경쟁 상대가 이미 발주를 했으니 이제 전반적인 이 캐파를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일정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지금의 위험성은 반도체 쪽에서 좀 더 이 리스크가 좀 남아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경쟁사 리스크까지 있는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주가는 낙폭이 있었지만은 그 낙폭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예상할 수는 없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하나비전의 공매도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식도 못 빌리는 것 같은데요. 대차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를 일단 좀 어느 정도 책정해 보자. 그렇게 결말 짓고 싶습니다. 자, 현재 시각도 한미 반도체 주가가 4% 넘게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6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뭐 재료적인 측면도 우리 김성훈 대표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이 수급이 얄밉죠. 이 대차 잔고를 이렇게 많이 주가를 뺐으면은 좀 풀어줄만 한데 아직도 뭐 계속해서 이 대차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빌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이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털고 또 주가 이 수익을 챙기려는 부분이어서 한미 반도체 좋은 기업이고 또 독점 뭐 TC본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김성훈 대표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대차 풀리는 건 봐야죠. 그렇죠. 네, 대차 풀리는 것까지는 확인해봐야죠. 네. 감소가 좀 크게 나오는 것까지는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시황 놓고 보면 코스피가 1.3% 하락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0.7%.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낙폭은 덜합니다. 코스닥에 보면 그래도 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상당 부분 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락을 잘 방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은 한 4%대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차 잔고도 봤지만 지금 상당 부분 1, 2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 특히 큰 손들에는 여기에서 지금 최대 바닥까지는 한번 보려는 뭐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11시에서부터 이 또 하나의 재료가 있죠. 이 정치 불확실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까지도 한번 시간대별로 타점은 잡아 주셔야 된다. 앞서 ESS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뚜렷한 흐름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약간 정치 테마주 같기도 하고 K태양광 김성훈 대표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 다 무너졌는데요. 퍼스솔라라는 미국의 태양광 기업만 거의 5%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중국 태양광을 이제 완전히 때려잡는다. 뭐 말레이시아도 우회 수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리로 미국의 태양광은 반사이익 효과가 온 것 같은데 우리 태양광들 보면 하나솔루션 다 미국에 있죠. OCI 홀딩스도 미국에 공장 짓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우리도 중국이 좀 압박 받는다면 K태양광 쪽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한 3조 이상을 맞아요. 다 미국이에요. 투입을 해서 네.
태양광 단지 이 솔라 허브를 지금 짓는 상황이고 생산 캐파 같은 경우도 연간 이제 뭐 8기가와트 넘는 수준으로 미국의 약 한 130만 이상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사이익 쪽으로 받는다면은 작년에 이런 그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올해가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트럼프의 의중도 뭐 폭력보다는 좀 더 태양광 쪽으로 본인의 이제 자산을 훼손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의 신재생 쪽으로 가장 성장률이 좋았던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탑픽으로는 하나솔루션의 이런 이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한 흐름들 본다면은 일단 뭐 하나그룹주 내에서 그동안에 좀 아픈 손가락이 그래도 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섹터가 이 태양광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OCI를 비롯해서 다 같이 좀 좋아지는 형국으로 일단 뚜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좀 약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왜 이게 이제 정치 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11시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마치 이제 시장에서는 원전주와 이 태양광 이제 두 개를 놓고 좀 저울질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김성훈 대표 이제 어떻게 되면 뭐 태양광 신재생이고 어떻게 되면 원전주고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방법은요? 뭐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니까요. 네, 이게 확실한 카드가 아직은 사실 우리가 예측만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이 원전주들에 대한 흐름에서 있어서는 워낙 이제 어느 정도의 낙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라도 이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주들에 대한 부각이 나왔지만은 이제 뭐 기각이 되면은 그래서 저는 크게 변동폭은 뭐 하루 이틀짜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다. 나중에 또 뭐 2, 3개월 후에 또 나중에 또 이제 결과가 또 한 번의 선거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번 흐름에서는 단기적인 영향폭으로 일단 제한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도 아마 일부의 이제 할인은 미리 받았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면 신재생, 이러면 원전, 뭐 이런 투자법은 그냥 극히 단기일 거고 시장은 이미 이걸 또 반영해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대표는 돋보이는 MRO, 정경민 팀장은 해볼만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볼 텐데 돋보이는 MRO. 조선은 진짜 우리가 유일하게 갑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조선방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MRO 관련된 3사죠. 이제 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이 반등폭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함정 정비 계약이라고 협의약이죠. MSRA가 원래는 이 협약을 한 업체들만 건조를 허용을 했다가 MRO 정비 사업으로 이제 허용을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는 그런 현지법이 개정이 됐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조 업체들이 이제는 이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사가 올랐다는 것은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은 군함, 한국은 대형 선박, 뭐 LNG, 컨테이너선, 유조선 중심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서 자유롭고 또 미국과 한국은 조선업에서 경쟁 구도가 아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 카드로 LNG 알래스카의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MRO 사업 수주를 진행했고 그것을 또 인도까지 했었고요. 거기에 또 HD 현대중공업이 현지 이제 조선소 인수도 타진하고 있고 MRO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으니 지금 전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MRO는 미국향만 보더라도 10조 그리고 건조 사업까지 한다면 30조까지 이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나의 이 조선 산업에서 눈높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주가를 레벨업 시킬 만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그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에도 좀 뭐 어느 정도 뭐 훈풍, 무풍이 지대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수급이 더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MRO 트럼프 관세도 피하고 우리가 갑인 또 그런 종목이고요. 약간 분위기도 넓혀서 LNG 가스관까지 조선 기자재까지도 같이 하면서 지금 상황도
나름 괜찮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또 마린엔진, 또 밑단에 있는 한국카본, 조선기자재 쪽이 나름 괜찮게 지금 시장을 방어하는 점도 체크를 하시고요. 정명희 팀장, 해볼 만합니다. 네. 공룡만한 수비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가장 뭐 제가 보는 게 이제 수치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네. 1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3조 남짓 나온 지가 지금 한 8거래일, 9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60조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트리거만 땡겨주면 쏘겠다라는 네. 자금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거래대금 보니까는 지금 11분, 12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1조 3천억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중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저도 한 10년 내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시 이제 탄핵의 11시죠. 결과의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어쨌든 이 불확실성만 좀 해결되면 거래대금이 돌면서 시장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근본적인 수치죠. PBR 0.9배. 수치로 보면 한 2,500선까지는 어렵지 않게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미국 시장 뭐 노이즈가 뭐 계속해서 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3,000포인트로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곳까지의 그런 반등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악재를 피해가는 관세를 피해가는 거에 지금 너무 시장이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메가 트렌드 뭐 방산도 좋고 조선도 좋고 뭐 피해가는 뭐 바이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새롭게 모멘텀이 오고 있는 곳에서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데 따른 이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죠. 뭐 뷰티, 미용, 또 엔터, 뭐 컨텐츠 이런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네. 뭐 메디톡스, 원텍, 뭐 디어유,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 특히나 뭐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이제 정말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걸 팔아서 조선 사세요, 이거 팔아서 방산 사세요 못 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면 물려 있는 거 한 20% 30% 팔아서 한번 사볼만 합니다. 살 수 있는 위치도 충분히 같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너무 방치해 두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자기 계좌에 50% 넘게 하락해 있는 계좌가 뭐 저 종목이 한두 개 있다면 그런 종목들 한 절반 혹은 3분의 1만 팔아서 새롭게 이렇게 모멘텀이 오고 있는 좀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갈아타보면서 이제 계좌를 조금 회전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도 저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어차피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트럼프 관세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중국 쪽 재료도 이게 한 번도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한한령 해제라는 것도 이제 곧 다가올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어떤 식으로든 뭐 미국에 보복을 하든 하게 될 테니까 우리 정혜민 팀장은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고요. 환율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이 난리였다면 어제 폭등했어야 되는데 지금 1,450원대까지 왔고 이제 11시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저는 앞서서 떨어진다는 쪽, 워낙 강세 쪽으로 예상을 좀 해봤는데 정경민 팀장은 어떨까요? 이제 11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도 우리의 환율은 저는 이제 1,43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저의 설입니다. 한 4개월 연속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환율이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막판에 이제 늘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연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좀 돈이 있을 때 또 이제 좀 주식을 그 월에 채워야 되는 주식을 사는 1일부터 한 20일까지는 환율이 굉장히 잘 버텨요. 1,450원 미만에서 잘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좀 돈이 떨어지거나 좀 매수가 조금 이제 덜 해 나가는 한 21일부터 30일 경우에는 환율이 막판에 꼭 오릅니다. 그게 지금 12월, 1월, 3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연기금에 그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은 생각보다는 잘 버텨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재료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시적으로라도. 저는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1,430원대를 좀 바라볼 것 같고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제가 계속 지금 뷰티, 미용 쪽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제 N1 환율. 엔화가 지금 높아지면 그만큼 일본 방문객한테는 그 구매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되어서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지금은 몇 종목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 지네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좀 켜고 있거든요.
아마도 정말 팀장이 얘기했지만 엔화 강세에 대한 측면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 이후에 나오게 될 환율의 흐름까지 워낙 강세가 나오면 아마 일시적으로는 아마 외국인들의 지금 투매도 좀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